윤석열이 지금 탈옥했단 말이에요. 네. 제가 하는 표현으로 탈옥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검찰의 콜라보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아니, 이렇게 지기현 심우정 판사가- 총장이 뻔뻔할지는 몰랐고요. 지기현 판사가 진짜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제가 판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지기현 판사가 구속 실질심사라고 흔히 하는 실질심사는 날로 산입하라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 산입해서 검찰의 시간을 줄여버렸고, 그 다음에 체포 적부심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걸, 너무나 명백한 걸, 구속 실질 심사는 그나마 줄이긴 줄였지만 포함을 시켰는데 이건 아예 빼버렸잖아요. 이건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산입하지 아니한다. 네. 법에 산입한다고 돼 있는데,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법을 어긴 거잖아요. 지금 네. 판사가. 그죠? 네. 법을 제가 예전에 공판 검사할 때 판사님들 중에 좀 이상하신 분들 많아요. 검사들 이상한 사람보다는 조금 덜해서 그렇지 그물이라서 법조계가 한 우물이기 때문에 이상한 분들은 어디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판사님들 중에 법정에서 혼잣말을 크게 하세요. 내 맘이지 뭐 이런 말을 크게 하셔서 제가 공판 검사라서 미쳐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판사님도 이게 이게 사법 판사의 역할이 아니라 입법의 역할까지 침범해 그렇죠. 버려서 좀 법을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법원은 검찰보다 낫기 때문에 제가 법원 욕은 덜 하니까 여기서 논의를 하고 하여튼 판사님도 어이없었지만 그분 결정문에 보면 결과론적으로 상급식 판단을 받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자기가 윤석열 풀어주는 이유를 썼는데 그 풀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납득이 전혀 안 가. 왜냐하면 법에는 포함시키지 말라고 한 걸 포함시켜버렸으니까 법을 어긴 거죠. 법을 만들어낸 거야. 이제 황당한데 이거는 검찰이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 각계격파를 한 것 같은데 법원은 법원대로 이렇게 해서 검찰이 즉시한 걸 당연히 예상하고 즉시한 하도 난리가 나고 여론 시끄러우니까 상급심에서 판단해 주겠지라 싶어서 판사는 미루기를 한 건데 검찰은 덥석 물어버린 상황이 돼서 저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2012년 무죄 구형 과거사 재심 사건 때 즉시한 것 때문에 그렇게 싸웠던 거였고요. 그 아까 보니까 김광민 변호사님 뒤에 기다리고 계시던데 이화영 씨 사건 예. 그거 했었던 그때 수원지검 공안부장이 정원도 그 검사랑 제가 즉시한 것 때문에 대판 싸웠었거든요. 우리 검찰은 무조건 즉시한 거 하고 항소하고 늘 해오던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지시할 필요 없는 거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검찰은 그렇게 태어난 조직 아니에요? 즉시한 거 즉시한 거? 그렇죠. 이게 국민의 알 권리 특활비 이것도 절대 휘발시키고 안 주고 하다가 또 항소하고 이게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제 정보공개 소송 저 징계하라고 했던 김우곤 전 검사장의 감찰 요청 관련된 진정서에 대한 결정문도 제가 이제 주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대검에서 항소했거든요. 다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윤석열을 위한 맞춤형 결정 그리고 항소 포기, 윤석열의 인권을 위한 검찰, 윤석열의 인권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도대체 검사들이 각 국가기관에 가서 뭐 하는 짓인가? 검사를 한 명,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너무 창피한 마음으로 대표로 사과하려고 제가 온 거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이런 일이 있구나. 윤석열 이제 석방 뜨고 나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할 때 이문정 부장검사가 SNS에다가 즉시 항고할 것이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검찰 조직상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검찰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가 항상 99% 맞추는데 이건 틀렸어요. 맞아요. 그만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그죠?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 심우정 총장이 자기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검사장 회의 때문에 시간을 도과시킨 거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논리 일관성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내 잘못도 아니고 판사 요구하면서 판사의 결정에 불복은 안 하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말 같지도 않은 법무부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차관도 어이없고 그럼 아니 즉시항고가 안 되면 항고라도 지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더군다나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지만 즉시항고에서 즉시항고 인용된 사례들 많이 찾았잖아요. 예. 울산지검도 있었고 네. 대전지검도 있었는데 여러 건 있었는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우리 검찰이 대검에 정보 보고해요. 그러니까 그 알고 지검에서 있다는 거지. 알고 있죠. 그 잘했다고 칭찬했을 텐데 보나마나 경력금도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해석 그 사법 그런 거에서 판사의 잘못을 바로잡은 경우거든요. 그럼 대검의 검사는 칭찬받기 위해서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공적 조서도 쓰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몰랐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개뻥이죠.
아유 거짓말 우리 검찰을 믿지 마세요. 네. 이거 거짓말 실제로 했잖아요. 이 검찰총장이 언론에다 대고 구속 정지가 위헌이 난 적이 있어서 자기가 안 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구속 정지는 위헌이 났지만 구속 취소는 위헌이 난 적이 없는데 일반인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일반인들을 상대로 마치 구속 취소가 위헌이 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뻥을 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안 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검사라면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심우정이 했는데 심우정은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딴 데서도 원래 음모론을 검사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게 다 확정적으로 즉시한 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만큼 너무 당연한 걸 안 하신 거라 그러니까요.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분은 그렇고 그런 관계는 널리 알려졌잖아요. 어떻게 그렇고 그런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네. 기획 특수부 검사들은 약간 일만의 양심 내지 곤조 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신이 조금 있어요.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기획 검사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있으면 안 돼요.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주현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데리고 믿고 안심하고 검찰 과장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때 결과론적 검사 블랙리스트도 국장과 과장인 사이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수 부사수였던 거예요. 그게 직속 시킨 대로 하는 뭐 꼬붕 이렇게 졸개 뭐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검찰국장 내지 김주현 그분이 법무부 차관으로서 장관 직무대행까지 하셨나 그랬을 때 검찰과장 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심우정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가서 2년인가 있었어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정권에 가장 민감한 사건을 해결사 역할을 해야 돼요. 소신은 1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킨 대로 잘해서 승승장구하셔서 그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시킨 대로 그 색깔에 맞춰서 쭉 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사장 다신 거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심대평 그분 아들이라서 옛날부터 숨만 쉬고 있어도 뭐 그러니까 검사장은 된다는 분들이겠는데 숨만 쉬시고 시킨 대로 하셔가지고 그 자리까지 가신 거라 시킨 대로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척은 하잖아요. 정의로운 척. 그리고 말이 적어도 반국가 단체라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언뜻 보면 그런 말하죠. 반국가 단체가 뭐냐 구체적인 부분에서 생각이 다른 거지. 반국가 단체는 뭐 처벌해야 되고 뭐 이런 것에 일방적으로 언뜻 보면 동의할 수 있는 말을 하는데 심우정 총장의 이번 결정은 언뜻 봐도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언뜻 봐도 안 되고 자세히 봐도 안 되고 규정을 찾아봐도 안 되고 예. 어떤 경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음모론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약점이 잡혔나 그 약점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그 이번 내란 사태 때 비화폰 뭐 내지는 그렇죠. 국가수 등등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아는 후배 검사도 간부가 그러더라고요. 아이야 했어 이런 말을 할 만큼 너무 이상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모론은 진짜 아닌데 했어 이런 말을 한데 해서 아니, 검찰 내부에 있는 선후보들끼리도 왜 이렇게 할까? 말이 안 돼서. 그렇죠. 다들 검찰이라면 검찰 2천 몇백 명이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죠? 오죽했으면 그 원래대로 하면 눈치껏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한 고요한 검사 게시판이 살짝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살짝 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이상한데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면 썼더라고. 깜짝 놀랄 만큼 술렁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검찰들도 이건 실무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이걸 모를 일도 없고 왜 적시한 걸 포기했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구속 사건이 제 방에 있는데 모든 검사실은 구속 사건을 처리하거든요. 오늘도 부전지에 보면 만기가 다 있어요. 계산하거든요. 모든 검찰청의 수사관, 실무관, 검사들 다 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검찰총장이 이 건에 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하고 다시 치워버리고 원래대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윤석열만 체포 적부심 산입해버리고 구속실질심사 이건 시간으로 하고 이런 적이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럼 판사가 잘못했잖아. 뭐 앞으로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시간으로 하고 체포 적부심은 산입해라 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렇죠. 즉시항고해야 되는데 즉시항고하지 않고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옛날 그대로 해. 그러면 옛날 그대로 할 거면 항의를 했어야지. 항고를 했어야지.
둘 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잖아. 사과를 하고 그만둬라고 했을 때 자기는 소신껏 하는 거라고 하면 소식껏. 아니 검사장 회의를 소집 등등에 도과시킨 책임에 대해서 그거 한다면 네 말이 다 맞다면 그것에 대해서 묻는데 그거는 또 쏙 빼먹고 난 소신대로라고 주장하시는 그럼 관두든가. 예, 뻔뻔함이 그래서 제가 검사 게시판 말고 네. 총장 게시판에 살짝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당한 거죠. 총장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총장 게시판이 따로 있어서 총장님께서 신년사라든지 어디 돌아가시면 하나마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럴듯한 말씀하시면 사진이랑 해요. 아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됐던 그 전날 네. 대전지검에 오셨거든요. 대전지검에서 검사들이랑 그날 밤까지 막 호프데이 해가지고 술도 드시고 기분 좋게 사진도 찍고 가셨는데 아마 구속 취소 사태가 없으면 그때 대전지검 순시 사진이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구속 취소되고 난리가 나니까 그걸 사진 안 올리셨던데 총장 게시판에서 총장님 동정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2012년도에 한산대 총장님 사태 그 검란 사태 터지기 전에 총장 게시판에 총장님 나가시라는 말을 살짝 썼다가 제가 좀 너무 심했나 싶어서 그때 간이 좀 작을 때라서 10분 만에 삭제했다가 근데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와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무슨 글을 쓰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총장 게시판에 댓글을 한 2번 정도 쓰고 전화를 좀 받아가지고 아, 윗사람들은 검사 게시판보다 더 아파하는 게 총장 게시판이구나.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건 총장이 사친 사고니까 총장을 좀 비판하려면 검사 게시판이 아니라 자기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봤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총장 게시판에 당신의 결정은 이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검찰사의 한국사의 길이 남을 치욕스러운 건데 여기 비어 있어서 제가 대신 올려드립니다. 이게 좀 부끄러워하시고 즉시항고 하시라 이러고 썼어요. 그러니까 며칠 제가 날 쓴 거예요? 그게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아직 시간이 남았을 때네.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쓴 거였는데 그때 제가 원래는 댓글을 쓰려고 갔는데 보니까 문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등록 권한이 있어.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사람들이 총장 게시판에 이렇게 누가 오물테러를 할 줄 모르고 이렇게 등록 생각을 못해서 놔뒀던 것 같은데 제가 써보니까 본 글이 써져. 그러니까 등록 버튼이 있더라고요. 어머 웬 떡이야 이래가지고 웬떡이야. 그래서 제가 탁 하고 있더니 이제 그때부터 살짝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검사 게시판 총장 게시판인데 색을 쓰기를 이문정 검사가 쓴 거야. 예, 총장님이 오케이. 아닌데 제가 총장 아닌데. 총장에 버금가는 말빨이라고 생각. 총장이 아닌데 네. 총장 게시판에 글을 쓴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때 그랬을 때 제가 조회수가 엄청나기 시작했어요. 제목이 좀 따끈따끈하게 뭐라고 썼어요? 구속 취소 결정 관련 대검 지시라고 그래서 그게 신규 글이라고 N자 뜨면서 그게 워낙 핫한 거였으니까 한 20여 분 만인가 1시간 안 돼서 한 1000회 이상 돌파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검찰 절반이 본 거 아니에요? 2,000명인데. 그러니까 난리 나기 시작했지. 그래서 어머야 했는데 20분 어머야. 뒤에 네. 딱 보니까 제가 언제 삭제될지 몰라서 계속 한 번씩 보고 있었거든요. 삭제를 분명히 할 분들이라 싶어가지고. 검찰총장 게시판에 글을 썼으니 삭제는 돼야지. 근데 딱 20분 뒤에 보니까 등록 버튼이 사라지더라고요. 등록 버튼아. 그 사람들이 실수했다. 등록 버튼. 아무나 쓸 수 있다는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이 프로세스 만들어진 게 2001년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몰랐던 걸 갖다 제가 또 알게 해준 건데 그래서 그게 사라지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삭제 공고를 지시를 해서 부적절하다. 그래서 거기 난 신중하게 올린 거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삭제하려면 당신들이 삭제하시고 나 이 모든 과정도 괜찮다. 나 SNS 있잖냐. SNS 올려줄게. 라고 했더니 그리고 한 2시간 반 있다가 이제 결국 올린 지 삭제가 됐고요. 제 페이스북에 올려버린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 이외에 그 글을 쓴 사람은 이문정 검사 유일할 거예요. 네, 처음이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아니면 검찰총장 게시판에 가서 글을 쓸 생각 자체를 안 했지. 그러니까 근데 총장 게시판이니까 총장이 지시사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준엄한 비판. 이게 총장 게시판에도 나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은 총장을 게시하면 총장이 어디를 뭐 방문해서 하나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 쭉 올리면 그 밑에 누가 댓글을 썼어요 그동안은? 조금 썼어요. 칭송하는 댓글이 너무 멋있습니다. 총장님 이런 거. 응원합니다. 이런 거 윤석열 대통령 뭐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거 한두 줄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좀 비판한 댓글을 갖다가 썼었죠. 이번에도 비판한 댓글을 쓰러 갔었는데 예, 근조 댓글을 달려고 글 쓰기가 있네. 그래서 근조 댓글 달려고 하다가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제가 무죄 구형 때 징계 청원 글을 썼을 때 보다는 아니지만
많이 좀 떨렸어요. 처음 저지르는 일이다 보니까. 아니 언론에서는 검찰 게시판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 삭제하면 안 되지 그랬는데 총장 게시판은 삭제해야죠. 아니 총장님 지시사항을 쓴 거니까 왜 총장 게시판은 네. 총장만 써야지. 아, 난 이건 검찰 편이네. 아니죠. 근데 거기 등록 버튼 아무나 있었다는 건 총장만 쓰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들의 규정을 어긴 실수. 적은 없어요. 그들의 실수. 자, 근데 왜 그랬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거는 제가 삐딱하게 봐서가 아니라 검찰의 생리상 기준상 지난 70년간 해왔던 패턴상 무조건 즉시한 거야 되는데 맞아요. 법으로도 그렇고 규정으로도 그렇고 뭐로 보나 근데 안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당연히 왜 안 했냐를 생각할 것이고 내부적으로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음모론 싫어한다고 하셨지만 했어 했네 했어가 소위 그 내란과 관여된 그게 이제 비아폰으로 통화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여가 있긴 있었네 이렇게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내란 사태 터지고 직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나 박성재 장관이 휴대폰 다 바꿨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비아폰이 없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챙기면서 친정인 검찰을 안 챙겼을까? 이거 누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 그렇죠. 있을 수밖에 말도 안 없잖아요. 되죠. 더군다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등등 사건을 했을 때 제가 듣기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른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보고 맨날 검사들 데리고 술 먹는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검사들 만나면서 이제 비상 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씀 안 하셨을까? 이게 더군다나 방첩사 뭐 그쪽에서 선관위에 검찰이 온다고 그렇죠. 말이 있었었고 네. 포렌식 부정수사 한다면 검찰이 안 할 수가 없어서 포렌식 센터를 가동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포렌식의 1인자는 검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허정 뭐 과수부장이 예. 펄펄 뛰었다라고 뭐 그때 방첩사 뭐 그렇게 했을 때 안 갔다라고 했다던데 또 누군 그러더라고요. 허정이 왜 저렇게 약간 대검에서 한직인 과수부장 갔을까? 아, 그랬구나. 이런 말을 또 허정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아는 사람 그런 말을 할 만큼 두 사람이 가깝습니까? 저는 허정은 얼굴 그 김홍영 검사 자살 사건 터졌을 때 허정이 남부지검 감찰이라서 채팅은 해봤는데 네. 제가 허정은 잘 모르는 상태라서 두 여행 관계는 잘 모르는데 또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서 이게 이 가까운 사람을 왜 저쪽으로 보냈지? 한직 나름 대검에서는 한직인데 근데 이게 그게 이렇게 연결된 것인가라고 의심하게 되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계엄으로 적법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정신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때 결국 검찰에서 부정선거 수사하면 과수부 나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한 포석이지 않았을까. 계엄 직후에 아니더라도 결국은 계엄이 장기화되면 그 수사는 과수부에서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포석을 깔아뒀을 거라고 뭐 이진우 뭐 이런 사람들을 계속했던 것처럼 검찰 인사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령관들 계속 불러서 술 먹으면서 계엄해야 된다 말했듯이. 네. 근데 이제 그 군은 가깝지 않으니까 여러 번 불러서 그렇게 했고 검찰은 잘 아니까 그렇죠. 그 준비를 시켰다고 한다면 자기가 믿을 만한 누군가를 그 소위 포렌식할 자리에 꽂아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라고 뭐 의심하시는 당장 거예요. 계엄 때 동원한다고 그러고 아니더라도 그걸 염두에 두고 났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계엄이 장기화되면 그 수사를 하면 당연히 동원될 거니까요. 믿을 만한 사람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부장검사 정도가 그러니까 포렌식을 담당하는 부장검사 정도가 계엄이 났을 때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다음에 선관위로 달려가는 결정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검찰총장이나 대검의 오케이를 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런 너무 당연하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도 계엄 때 전국 부서장들은 다 이제 출근하라고 문자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중경단 부서장은 아니라서 일단 부장이라고 왔는데 부서장이 아니라서 그때 안 갔는데 그때 대검 말 들어보면 그때 문제가 됐던 무슨 박모식이 과장은 그때 그러니까 대검에 출근해서 그거 나중에 나왔다라고 그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었다라고 법무부에서 대검에서 주장을 했던데 근데 이게 부정선거 관련된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라는 것도 제가 기사는 봤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게 어느 검사가 갔는지 안 갔는지 갔다면 누가 갔는지는 꼭 대검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가 통화는 했지만 통화는 대검이 했지만 거기까지 나왔지만 대검에 꼭 갔는가는 아직 갔는지 안 갔는지 갔다면 누가 갔는지는 다 미지수인 부분이라서 나중에 선관위에 설사 그 대검의 간부가 안 갔다 하더라도
그 부하 직원 중에 누군가가 선관위에 달려갔을 수도 있다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의 영역이고 그렇지. 수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된 걸로 보여지진 않아서 나중에 지금 검찰은 역할이 지금 검찰 빼고 결과론적으로 김주현 빼고 경호처 빼고 대통령실 빼고 법무부 빼고 막 이렇게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검찰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국민들은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믿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란 특검이든 뭐든 하게 되면 그때 검찰과 이쪽 영역은 그때 밝혀질 거라 생각해요. 지금 검찰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심우정 총장님이 난 양심이 있습니다. 말과 똑같은 말이라서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뭔가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건. 했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혼자 이걸 했을까요? 제 말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혼자 고독하게 결단하고 에이, 김지현 민정수석님과 통화는 했겠죠. 그분이 얼마나 돈독한 관계시고 깊이 의논하시는 관계신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을 할 대상이 있다면 그건 김지현이다? 민정수석이다? 의논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시라고도 볼 거고 그 관계는 어떨지에 대한 한 것은 저는 뭐 그 지시를 받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지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과거 관계를 봤을 때 한 사람은 지시하고 한 사람은 따르는 사서 부사수처럼 기본적으로 수행되다.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 라인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시다시피 물론 윤석열 그때 징계 때 네. 심우정 그 법무부 기조실장이 유역 감찰관과 두 분이서 막 박은정 감찰 담당관을 윽박 지르며 이 윤석열 징계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심우정 그분이 뛰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때 뭐 검찰이 다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저기 윤라인은 기본적으로 특수통인 윤석열과는 기획통 아예 기획부서로 돌아다니셨던 심우정이랑 좀 접점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할 건 아닌데 김주현 민정수석이 저 사람이라면 무난하게 내 말 들을 사람이라고 신복으로 뽑은 거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 장악하는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 싶어서 김주현을 또 원래 자기랑 사이 안 좋았는데 데리고 온 거잖아요. 원래 사이 안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라고 그 징계 때 관련된 사람도 아니라고. 아니라서. 아, 윤석열 검사 시절에 김주현 검사에 대해서 저자는 사람도 아니라고 표현했었어요. 이게 아니 뭐 그렇게 지금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널리 알려져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 윤석열 항명 파동 때 이런 걸 갖다 우리 검찰에서는 살려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래서 중징 대통령이 그때 중징계를 받아서 제가 징계 절차에 대해서 계속 조언하고 그랬던 관계였으니까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윤석열 이런 걸 용서하지 못하고 짓밟으려고 했던 주류 측이 김주현 아하, 일 수밖에 당시에는 없어서 그런 걸 우리 검찰에서 항명을 용서는 하지 않죠. 당시에는 네. 그런데 그 김주현을 데려와서 지금 민정수석으로 쓰는데 민정수석은 그 기획통이고 그리고 김주현이 보기에 내가 꼭 필요할 때 내 말을 꼭 들을 검찰총장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심우정이다 하고 데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 석방이라고 하는 천인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즉시항고로 검찰은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심우정이 당연히 막으려고 1번으로 생각해야 검사인데 그러지 않고 김주현한테 물어봤을 것이고 김주현은 즉시항고 하지 마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라고 짐작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검 그 보좌하는 대검 부장들도 면면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이 믿고 맡길 사람을 검사장 승진시켜서 대검 부장들로 쫙 포진했잖아요. 전무곤이라든지 그 허정이라든지 정의도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인 사람들이라 대검 간부들이.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언제나 뭐 윤석열 맞춤형으로 하는 거야 뭐. 그래서 그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야기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인 대검 간부 운명하고 같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나머지 검찰 전체가 뜨악했다. 이게 뭐냐? 그렇죠. 황당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윤석열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심지어는 탄핵 그 계엄할 만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즉시 항고는 안 할 줄 몰랐다고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조차 잠깐 당황했나 다시 또 입장 정리해서 그래 즉시 항고하면 안 되라고 생각을 정리하시더라마는 근데 즉시 항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빤스까지 벗었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뭐 저도 그런 표현을 어제 후배들한테 했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빤스까지 벗은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안 하면 나 윤석열 이렇게 해서 살려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 정도 일이야? 나는 윤석열 편이야 무조건. 이렇게 빤스 벗고 선언한 거잖아요, 심우정이. 그러니까 뭐 검찰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랑 운명 공동체로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심우정 총장이 뭐 관뚜껑에 못을 박았다. 뭐 여기 화장했다, 뭐 화장 버튼 눌렀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시스템의 검찰에서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심우정 총장이 기억될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 국민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